다시금 시장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아침 개파락에도 애써 희망회로를 돌리셨던 분들께 현재 시장 상황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출발해 여기에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지금은 재차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는 2700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75% 하락하는 흐름 가운데서 거래대금은 6조 5천억 정도 기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개장한 이후의 움직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은 물론입니다. 장 초반부터 우리 증시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아침 6시 40분께 이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금 진입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미국의 야간 선물이 먼저 반응을 보였고 우리 증시 출발에도 부담스러운 재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1.4% 하락하면서 2705포인트에서 시작점을 만들었고요. 그래도 이때만 하더라도 2700선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내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 보여주나 싶었는데 그때는 2721포인트 정도까지 낙폭 만회가 나오다가요. 10시 구간대 가까워지면서 다시금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현재는 2700선도 하회하면서 장중 저점을 더욱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해서 매도로 포지션을 잡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고 오늘 수급적으로 구멍이 큽니다. 그러면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코스닥 보시면은요, 오늘 장에서의 움직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은 1.7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868.6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는 다소 좀 메말라 붙어 있습니다. 5조 원을 하회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그러면 개장한 이후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패턴 비슷합니다.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낙폭을 약간 만회하나 싶었던 장 초반 분위기. 하지만 이내 힘 빠지면서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패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소 업종별 동향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지수가 양쪽으로 모두 다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섹터 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 은행, 보험 이런 금융 섹터가 낙폭이 깊습니다. 3% 안팎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섬유 의복이라든지 화학 그리고 의류 정밀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적인 섹터들 조금 더 압축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압도하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영향을 받는 상품 시장, 그에 따라 움직이는 원자재 관련주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종목 위주로 체크를 해볼 텐데 먼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이 상품 시장은 전 세계에 여러 군데가 있죠. 뭐 런던에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 천연가스 가격을 네덜란드 거래소를 중심으로 보는 데요. 이 시간에는 미국의 니맥스라고 하죠. 뉴욕 상업거래소 중심으로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러시아 쪽에서 나왔던 소식 나오자마자 이 천연가스 가격이 약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었고요. 이로 인해서 GSE 오늘장에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한가 들어갔다가 약간은 풀렸는데 여전히 상한가 근방에서의 주가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국제유가도 패턴은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유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대장은 중앙에너비스가 하고 있죠. 중앙에너비스도 장 초반엔 좀 왔다 갔다 어제 같은 음봉이 아닐까 이런 예측을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점차 악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 속에 천연가스 그리고 또 이런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위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현재 중앙에너비스 18%, 19% 정도의 급등세 띄고 있습니다. 곡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물 가격도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한편에서는 중국에서 비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곡물,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 나란히 강세 흐름 띄고 매기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미래생명자원 대표적입니다. 21%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광물 쪽, 비철금속 쪽 이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알미늄도 없어서 못 판다고 하네요. 연일 가격 오름세 나타내면서 알미늄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름세 동참합니다. PJ메탈입니다. 현재는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운임, 해운의 운임도 오를 거라고 하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제 운임은 바닥을 찍고 위로 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HMM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 보여줬던 호실적도 최근에 투자 심리를 돌려놓는데 한몫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해운주들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장 초반의 강세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섹터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HMM입니다. 현재 주가는 1.3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눈에 띄는 점은 오늘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은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습니다. HMM 반등 국면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는 35,500원권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32,200원까지 터치가 나왔다가 약간 윗골이 달리고 그 이후에는 줄다리기 팽팽한 모습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페노션도 보겠습니다. 페노션은 유가증권 시장 현재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으로 꼽히는데요.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6,500원권, 마찬가지로 증권가에서도 이런 해운주에 대해서 이제는 눈여겨볼 때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며 전반적인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틈새 시장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IT 섹터 내에서 52주 신고가를 쓰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바로 PCB, 인쇄 회로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전반적인 기판 사업이 호황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실적으로도 반영된다. 증권가의 분석도 상당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터플렉스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18,100원, 지금도 고점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8%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강세 속에서 오늘 신고가 새로 썼고요. 인터플렉스 외에도 심텍이라든지 관련된 PCB 종목군들은 차트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 거의 직전 고점 부근에서 이 추세를 흐리지 않는 선에서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텍도 보시면은 2.5%나 오르고 있고요. 48,6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별 모멘텀도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M&A 관련된 재료가 상당히 풍성합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종목군들만 체크를 해드리면은요, 오늘 약간은 뒤늦게 부각된 종목인데 이스타아시아 홀딩스입니다. 현재 이 종목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그랜드 엠파이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최대 신발 산업 타운의 운영 관리권을 자회사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분 49% 인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오늘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알파 홀딩스는 갭 상승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알파홀딩스는 한송네오텍 인수를 했는데 이유인즉슨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알파홀딩스도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스나도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 두산에서 테스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스나 이 소식이 나오면서 초반에는 거의 5만 원 선 근방까지 갔다가 지금은 탄력이 좀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은 유지하면서 시장 대비로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M&A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오늘장의 특징적인 섹터들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돌직구 전략 세워드릴게요. 함께 해주실 분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략이 좀 궁금한 쪽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해운주 강세가 이어지는 듯 하다가 HMM이 위쪽에서 좀 매물을 받아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지금 수익 나시는 분들은 챙길까? 뭐 이런저런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해운주들의 강세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해운주 강세가 대표적으로 H&M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었었죠. 오늘 장중에도 훨씬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 가까이 올랐었는데 시장이 워낙 좀 안 좋죠. 오늘 시장이 지금 양시장 모두 2% 가까운 그런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H&M도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한 1.6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는 지금 오늘의 윗꼬리는 매물 소화 과정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서 위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평선도 121선 쫙 뚫어놨고요. 그리고 지금 매물이 몰려있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서부터 37,500원 자리까지는 매물이 많이 좀 비어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우선 차트상이나 수급상으로 봤을 때 오늘은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밀릴 수는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다시 대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좀 감사해야 되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인데요. 운수 창고가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도 좀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매도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해운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다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외국인도 장 초반에는 매수였으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특히나 기관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빨리빨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운주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 과정도 좀 거칠 수 있지만 조정보다는 추가적인 대상승에 대한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상승이 한 37,500원 정도 HMM 기준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37,500원이면 현재가 기준으로도 업사이드 20% 정도 더 있다고 보시는 건데 아래쪽에서 2만 원대에서 잡으신 분들은 큰 수익이 되실 것 같아요.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홀딩 의견을 주시는데 그리고 또 메리츠 그룹주들의 오늘의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메리츠 그룹은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한 4-5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사주 취득 소식 연이어서 내놓더니 연초에도 투자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강세 어느 정도 지속될까요? 네, 우선은 이 은행주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은행주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이유도 있지만요.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한 배당에 대한 확대, 주주 친화 정책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은행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메리츠 금융 지주와 메리츠 화재가 이 1,0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으로는 굉장히 좀 반길 만한 그런 소식이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장중에 10%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도 사실은 해운주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죠. 장 초반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42,000원 정도의 61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반길 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시중에 있는 주식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사주 매입이기 때문에 위로 시장가로 강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물은 매도하는 물량들은 상당히 좀 많이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메리츠 금융 지주 실적 굉장히 좋죠. 메리츠 그룹주 자체들이 금융그룹 자체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버는 돈을 주주 환원 정책으로 쓴다.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좀 반길 만한 그런 모습이고 규모도 1,0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는 호재인 부분들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시장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섹터별 움직임은 그나마도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는 쪽이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오늘 일장에서 다시 밀리면서 직전 저점 부분까지 밀려 내려가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지지라인으로 보셨던 2,700선도 이탈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돌직구 전략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좀 작았습니다. 매수가 나오더라도 매수도 크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지지해주는 하단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주는구나라고 사실은 방심했었죠. 그런데 오늘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000억 원 이상, 기관도 3,000억 원 이상, 장 종가까지 간다라면 외국인 한 5,000억, 기관 한 4,000억, 두 곳 합쳐서 한 1조 정도를 개인이 받을 것으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이런 큰 규모의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분명히 좋지 않은 건 맞지만 지금 근데 거래대금이 어제는 8조 이하였죠. 7조 8천억 정도 됐는데 오늘도 10조 훨씬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은 오늘만 놓고 보면 안 좋은 시장은 맞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런 대규모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을 낸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단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 한 2,600에서 2,650 정도를 하단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정도 본다라면 하단은 충분히 지지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2,700 밑으로 갔을 때는 또 여기서는 매수하는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지금 한 달째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시장이 오늘 시장 좋지 않은 건 맞지만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하루 이틀 만에
굉장히 좀 단기간 안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반등을 하더라도 또 2800에서 2850 못 넘어갈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순환매를 좀 찾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항상 뭐 비슷한 결론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섹터들은 조정을 오늘 보인다고 하더라도 조정 이후에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해운 섹터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좋은 섹터들, 최근에 뭐 음식료 같은 경우도 뭐 이 소주값 인상도 있었고요. 다른 제품들 가격 인상에 관련된 이런 음식료 섹터도 실적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뭐 항공, 여행, 카지노 이런 섹터들도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도 오늘 좀 쉬고 있습니다. 이런 쉬고 있는 섹터들을 좀 분할해서 나눠서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진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단은 분명히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상단도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섹터들, 뭐 분명히 반등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장은 많은 분들 위안을 얻으실 것 같아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적이 좋은데 덜간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 이런 돌직구 전략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